예, 주식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조정받은 20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하다라는 말씀 일부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한 530선, 거의 한 2달, 3달 만에 이 지수대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또 하락하는데요.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쉬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시간 시작하게 될 텐데요.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번호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2부 시간인데요. 새로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만나 뵙긴 했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오한 말씀 해주시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앞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릴 유창희 전문가입니다. 예. 시장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조금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자기 종목이 시장보다 수익이 적으신 분들이 좀 힘드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아침에 개파락 출발했다가 보합권까지 움직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3일째 어제, 오늘, 그저께 해서 3일째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요한 점은 차트에서 보듯이 5일선이 지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5일선이 2078, 거의 2080 정도인데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느냐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6주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다 부담권 영향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봉이 어떻게 마감을 하냐를 살펴보시면서 일봉상 5일선 지지가 되냐, 일봉상 5일선 지지가 안 되고 혹은 2075나 2070 정도에서 장 후반에 조금 더 하락이 나와서 마감을 한다면은 다음 주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일봉상으로도 5일선이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잘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가 맞춰진다면 1% 이상 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2215님께서 락앤락을 36,300원에 50% 정도 들고 계시다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상담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락앤락 문의하신 분이 오늘 꽤 많으세요. 네. 예. 그 락앤락을 보시자면은 국내 1위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3위의 그 밀폐 용기 제조업체거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등 신흥 아시아 국가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제품 라인이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만 보면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나무랄 게 없을 정도의 회사인데 이게 이제 주가라는 게 기업의 펀더멘털만 가지고 100%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수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락앤락의 수급을 보시면요. 11월 한 19일서부터 보시면은 기간의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량이 한 12월 중순까지는 외국인이 조금 받아주는 모습을 좀 띄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게 12월 중순부터는 외국인마저도 조금 등하시하고 있다 보니까 차트가 주가가 조금 횡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보신다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자면은 일단은 추세는 완전히 깼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추세는 완전히 깬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추세를 깼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추세를 깼지만, 축소해서 보면 추세를 깨고 하향 추세로 지금 돌변하고 있지만 좀 길게 보신다면은 작년 5월부터 보시면 어떻게 보면 큰 박스권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박스권 하단에 있다. 그래서 현재 36,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의 지지 라인을 제가 34,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34,000원이 어떤 자리냐면은 지난 여름이죠. 여름에 단기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고점에 대해서 조정을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34,000원이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또 주봉상으로 보셔도 그 자리가 돌파가 됐을 때, 그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서 지지가 되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걸 살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4,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를 관심 있게 보시는데요. 무엇보다 이걸 보실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건 수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을 좀 보시고요. 특히 매매동에서 보면은 그저께 보시면 25만 주 정도의 외국인 매입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게 추세로 이어진다면 주가는 분명히 여기서 지지가 되고 올라올 것이고 계속 더 갈 것이지만 이게 안 됐을 시에는 좀 그런 부분이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반등시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인 39,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39,000원에 놓고 1차로 놓으시고요. 만약에 회사가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나는 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39,000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조금 더 한 45,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길게 보시면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지라인 34,000원 놓고 목표가 39,000원 돌파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소화될 수 있는 수급 주체가 다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34,000원 선이 깨지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락앤락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텔레칩스 봐드리겠습니다. 텔레칩스를 이하나88님께서 문의하셨고요. 11,0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100%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매수가 괜찮은 건지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텔레칩스를 11,000원에 사셨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7,000원대입니다. 예. 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금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00원대 사셨다 그러면 작년 한 초반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예. 초반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일단 텔레칩스 회사를 보시자면은, 시가총액이 한 800억, 75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럴 때 보통, PER 10을 가정했을 때 분기당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분기 때, 6억 미만, 5억 6천만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쪽이 별로 좀 미치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텔레칩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거거든요. 특히 현금성 자산이 한 35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70% 정도 되니까 좋지 않냐라고 보는데 재무구조가 좋은 거는 분명히 기업에 좋은 거지만 이게 기업의 주가의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안 되거든요. 주가의 하락은 제한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매출과 수익성이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텔레칩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그리고 지금 텔레칩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반도체 같은 업황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좋지만은 이게 급격하게 막 성장세가 보이기에 조금 아직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추가 매수는 좀 그렇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자면요. 현재 11,000원을 완전히 작년 5월 달이죠. 5월, 6월에 붕괴를 시키고 나서 6,0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그 8월 달부터 만원대 거의 만원 가까이 반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죠. 10월 달쯤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실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지지 라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7,20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 말씀드리는데 7,2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작년에도 보시면은 7,200원이 무너지니까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지금 주가가 9,700원에서 한 25% 정도, 22%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 종목도 역시 보면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근데 이 자리가 7,200원 무너지면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와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가로 놓으시고요. 일단 반등시 목표가는요, 1차로는 8,000원을 잡아드릴게요. 8,2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이 자리가 이제 지난 11월 8일 장대 운봉이 나오는 그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놓으시고 2차로는 제가 9,000원까지 열어드리겠습니다. 9,000원까지 잡아드리면서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1월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2월 초반이 되면은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이 종목을 봤을 때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향후 주가의 방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추가 급락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그걸 살펴보시면서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뭐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주식 이 비중이 100%라고 하셨는데요. 이럴 때는 1차 목표가가 오더라도 왔을 때 계속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좀 하시면서 지금 다른 종목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아주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좀 가끔 실수하시는 경우가 시장이 좋고 다른 종목이 많이 가니까 내 종목이 조금 빠지더라도 그쪽에서는 가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시장이 이렇게 좋고 다른 종목이 많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데 내 종목은 못 가거나 혹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 상기를 했을 때는 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을 한번 갈아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시기 쉽지 않으실 테지만 말씀하신 손절 라인들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지난해 4분기였죠. 영업이익이나 성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꼭 체크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SK에너지 봐드릴게요. SK에너지로 수익 보고 계신 분 4011님이시고요. 17만 7천 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일단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SK에너지는 지금 뭐 석유화학 업종군 자체가 다 많이 유가의 상승에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되게 튼튼하죠. 튼튼하고 향후 꼭 이 석유화학뿐이 아니라 다른 대체 에너지도 많이 관심을 투자를 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올 상반기, 여름서부터는 이게 실적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봤을 때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안전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는 삼박자를 갖추고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17만 7천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17만 7천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12월 중순에 사셨거나 아니면은 11월 달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현재 구간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좀 많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21선이 18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지지가를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2선이 지금은 18만 5천 원이지만 이게 시간이 경과되면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18만 5천 원에서 18만 7천 원 정도 사이에서 지지력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22선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쉽게 깨질 않습니다. 깨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붕괴가 되더라도 조금 더 길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21선이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는데 18만 6천 원에 돼 있다. 그런데 20선 깨지 않았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8만 5천 원 정도 지지가를 놓으시고요. 조금 더 길게 한 상반기기는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비중이 많으시다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3610님께서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LG패션과 CJ CGV 보내주셨는데 CJ CGV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7,6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CJ CGV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27,600원이면 약간 손실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극장 매출과 관련 급격하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극장 수입이 그 전보다는 조금 못한 게 사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더 문화생활 CGV가 꼭 극장뿐이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 사업에도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추세가 조금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추세가 지금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세가 무너지면서 지금 21선을 저항으로 계속 맞고 밀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 권역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현재 26,000원, 26,250원인데요. 현재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일단은 25,000원을 지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 언제냐면은 지난 8월 달이죠. 8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단기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지지가 돼서 올라간 자리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올라간 위치인데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만난 자리가 2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은 제가 지지 라인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드리고 보시고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주가가 일단 이 종목이 21선 저항을 계속 막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1선. 그래서 일단 21선 부분이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온 다음에 21선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거기서 조금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플랫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추가 하락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사상 신고가 기록한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KP케미칼인데요. 갭상승 출발했었고 현재 3% 가까이 급등해 있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P케미칼을 16,85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7721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 거고요.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수익 내고 계신 분이라면 네.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요즘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매수가에 따라 다르신데요. 예.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도 적당하시고요.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KP 케미칼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일정한 부분의 기간 조정을 놓고 그 박스권을 상당히 돌파가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랠리가 나오는 걸 살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한 많게는 50%, 많게는 저점 대비해서 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시면은 단기 박스권 흐름에서 여기가 저점이 12,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점이 18,000원, 17,000원이면 거의 50%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50% 이상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이때 보면 3개월 정도 지지가 나왔던 거죠. 그 가두리 모습이.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의 3개월 정도 끝자리에 3개월이 조금 못 미치지만 그 정도 위치가 나와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박스권을 돌파한다면은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은 바닥 대비해서 기존의 패턴을 유지한다면은 17,000원대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주가가 한 25,000원 정도까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수익도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또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5일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은 비중을 계속 안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을 79,200원에 15% 비중이 있으시다고요. 260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비교적 좀 높은 가격대 사시긴 하셨는데요. 네. 예. 일단 삼성물산은 일단 크게 우리나라 대표 건설업체로서 좋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도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단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좀 대세거든요. 대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흐름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예. 잠깐 수급을 보시자면은 지금 수급이 매우 안 좋죠. 지금 기간이 대량의 지금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을 통해서 계속 창고를 통해서 계속 매도가 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잠깐 차트가 주가가 조금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락앤락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락앤락처럼 주가가 수급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긴다면 오히려 이러한 매물이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소화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돌린다면은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가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77,000원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지지가는 61선 부근인 74,000원 정도로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을 돌파시켜주는 양봉이 나오는 위치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해드리는. 가격이 79,000원이세요. 아, 79,000원이십니까? 예. 그래서 일단 79,000원에서 74,000원까지 한 5%에서 6% 정도 놓고 좀 이 자리가 지지되는지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이 자리가 여기가 지지가 되고 돌파가 되면은 시장도 좋게 움직인다면은 고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신청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못해드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1의 유창희 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유창희 팀장님과는 금요일 2부 시간 그리고 월요일 1부 시간에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한 20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오늘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기금 그리고 또 보험, 증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7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거래일째 오릅니다. 2포인트 오른 530포인트고요. 2개월 만에 5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벌써 9거래일째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7개 부처는 오늘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는 한편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도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이달 중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연매출 1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41조 원과 영업이익 3조 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153조 7,600억 원과 영업이익은 17조 2,800억 원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 150조 원과 영업이익 1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구제역에 따른 매몰 대상 가축이 1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늘 아침 구제역 매몰 대상 가축이 어제보다 12만 7천 마리 늘어난 107만 5천 마리를 기록했습니다. 매몰 대상 가축은 소가 9만 8천 마리, 돼지가 97만 5천 마리, 염소가 2천 마리 등이며 이들 가축 가운데 84%는 이미 매몰이 완료됐습니다. 매몰 가축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물 가격도 급변동해 어제 한우 가격은 전날보다 10%가량 올랐고 반면 돼지고기 값은 11% 하락했습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겹친 강추위로 백화점들의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5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신세계백화점 매출도 지난해에 비해 59% 증가했고 현대백화점도 21%의 매출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이 같은 매출 신장세는 추위가 길어져 방한복 등 고가 의류와 방한용품이 대거 팔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화점들은 올겨울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겨울 제품 재고를 보다 넉넉히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증시전략센터 패밀리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주셨던 1597님께 책 드리겠고요. 또 KP 케미칼 문의를 해오셨던 772 하나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에서는 1월 17일이죠. 샘플러스 전문가 증권 방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